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 공부를 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경화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독서 파트의 마지막 지문이거든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찍어줬던 이제 강의들이 뭐 푸드 마일리지, 그 다음이 정의론에 대한 이제 사회 파트 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파트에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지문을 어떻게 읽어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 혹시라도 이 지문 미리 공부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친구들은 이번 강의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과학 선생님만큼 전문적일 수는 없겠지만 국어적인 부분에서 요 정도까지 이 지문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제목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기라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확히 감기가 일치한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제 좀 증식을 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글을 여러분이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혹시 이 글을 읽고 내가 글을 잘 읽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요 포인트를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먼저 요거 확인해야겠네요. 일단은 문제부터 확인하시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서 지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지문 다 읽고 나서 바로 문제 푸시면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가, 혹시 이 글은 어떤 글이 먼저 조금 핵심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1번 문제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사실 확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 확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시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번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 책에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제 그냥 까만 글씨들로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봤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글의 제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글 안에 어떠한 것들이 핵심어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거는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이 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글을 읽어보면서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 좀 기억 남기기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숙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성 물질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활성화된다. 그럼 머릿속에 산성 물질, 산성 이런 게 기억에 좀 남기기 쉽잖아요. 제각각 학생들마다 기억에 남기기 쉬운 단어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특정한 단어들, 산성, 활성화 이런 것들 모두 담아두는 거예요. 선생님이 비문학 강의할 때마다 이해하는 건데, 비문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먼저 읽고 잔상으로 남긴 상태에서 본문을 읽으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두 번째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숙주세포 안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헤마글루티닌, 그럼 줄여서 쳐놔야겠죠. 특정한 단어니까. 헤마글루티닌이 숙주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한다. 그러면 침투란 단어 하나에다가 헤마글루티닌, 그럼 이따가 헤마글루티닌 나왔는데 침투한다? 그럼 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동일한 숙주세포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면, 동시에 동시란 말 체크해 주시고, 변종이 나타날 수 있다? 변종. 그러면 동시란 얘기 나올 때 변종 나오면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번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변이가 잦은 이유는 유전 물질의 구조가 불안정하고 오류, 불안정, 변이 이런 단어들 체크해 주시고, 읽다가 뭔가 불안정하다, 변이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오케이 체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 조합 때문에 18 곱하기 11, 그럼 숫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무조건 체크해 주시고요. 본문 어딘가에 이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겠죠? 이따 숫자 나오면 바로 와서 확인해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1번 문제 같은 것들이 독서 지문이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늘상 나오는 문제 형태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이해한 거기 때문에 지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떤 걸 먼저 풀어야겠다, 이런 걸 초점을 맞추시고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을 잘 읽었다면 이런 포인트를 잡아둬야 되는데, 짠! 자, 글의 핵심 포인트 부분이에요. 원래는 여기 선생님이 이제 PPT를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깜빡 잊고 여기다 넣어오질 않았더라고요. 선생님이 따로 적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글의 핵심 포인트. 이 글을 잘 읽었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의 기능에 대한 거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는 당 단백질의 조합에 따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종류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종류를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조합에 관한 게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변이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본문을 보고 말할 수 있다면 나 이 글을 잘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도 충분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좀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죠? 우리가 평소 때 많이 그냥 감기에 걸려보기만 했지 그 감기가 왜 생기고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거고 생각을 잘 안 해봤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과적인 아이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지만 평상시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구나라고 본문 통해서 찝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1문단부터 갑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독서 지문을 읽을 때에는 단락별로 단락 번호를 붙인 다음에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었고, 그 단락에 대해서 각각 소주제를 잡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글을 안 읽었다면 잠깐 강의를 스탑시켜 놓으시고 여러분 일단 글을 읽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걸 보셔야 돼요. 혹시 여기를 공부 안 했어. 근데 그냥 바로 강의를 듣는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글 읽어보고 문제를 잘 못 풀어도 글이 어려워도 괜찮으니까 일단 읽고 그 다음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1문단부터 갑니다. 조류독감은 조류독감 얘기구나. 오케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라는 것이 조류에 감염하는 질병을 얘기한다. 그렇다면 조류독감에 뭐가 써 있는 거냐면 정의가 써 있는 거죠.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조류에 감염하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조류에 감염하는 거라며요. 그럼 그게 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여타의 바이러스처럼, 그럼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바이러스와 비슷하다는 얘기겠네요. 유전물질로 RNA를 가지며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이 첫 번째, 유전물질로 뭐가 있다? RNA가 있다. 두 번째는 단백질로 된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물질을 담고 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요. 간단하게 해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 오늘의 키워드 단어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라는 게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였잖아요. 자, 요거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R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2. 두 번째는 유전 물질을 담고 있다. 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단백질로 된 껍데기 안에 담고 있다 그랬으니까 단백질 안에 있나 보죠? 그 유전 물질이 지금 어디 있냐면 단백질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있네. 앞에 얘기보다 그러나 했으면 이 뒷얘기가 포인트겠죠. 다른 바이러스들과는 구별되는 특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특징들 있잖아요. 여기까지의 특징들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다른 특징이 있다고 했으니 아마 이 문단부터는 그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게 주제겠네요.
조류독감의 정의는 무엇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어요. 자, 물론 이때의 특징이라고 한 것들은 일반 바이러스와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이제 이 문단 뭐가 나와야 돼요? 일반 바이러스와 다른 특징이 나와줘야 돼요. 그걸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재밌는 단어네요. 첫 번째 특징은 이라고 했으니 아마 두 번째 특징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도 있을 거예요. 근데 2문단, 3문단, 4문단이 있는 걸 보니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뭔가 정리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항상 독서글은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알았죠? 갈게요. 첫 번째 특징은 바이러스의 표면에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라는 당 단백질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다. 아,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얘만의 특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갈게요. 얘만의 특징은 뭐냐면 1번 특징 당 단백질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당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에 뭐가 있나 봤더니 헤마글루티닌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 더 보니까 저기에 뉴라미니다제 요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독서 지문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전체 덩어리를 여러분만의 어떤 표 혹은 정리된 걸로 도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뭐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걸 정리해야 정리할 수 있어야 내가 정말 글을 잘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식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냥 안 되는 거니까 꼭 연습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잖아.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글을 긴 거 보니까 이 안에 특징을 막 숨겨놨을 거거든. 우리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핵심만 찾아낼 거야. 자,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감염되어야만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충분한 증식에 성공한 뒤 다시 숙주세포 밖으로 탈출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당 단백질, 헤마글루틴인, 뉴라미니다이제 자, 요런 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맞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건데 벌레가 날아다니네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 봤을 때 첫 번째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어떤 뭐랄까 감염됐을 때 그 이후의 작용? 이렇게 볼 수 있나? 첫 번째는 일단 침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식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탈출을 한다. 요게 지금 일반적 바이러스의 특징인가 봐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그렇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도 마찬가지이다. 아, 그렇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도 처음에 침투하고 증식한 다음에 탈출하는 요 구조를 갖고 있겠네요. 자, 이 과정에서 헤마글루티닌이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가 특징이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얘는 뭐 하나 봤더니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에 첫 번째 포인트 헤마글루틴의 역할인데 수용체와 결합을 한대요. 여러분 수용체가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일단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당 단백질 중에서 1번 헤마글루틴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1번 수용체와 결합을 한대요. 쟤는 뭐 한대? 일단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가야겠네요. 숙주세포를 인식하고 이거 해서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포막에 바이러스가 단단히 달라붙게 인식한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세포막에 바이러스가 달라붙게 만든대요. 그럼 포인트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네. 헤마글루틴인은 뭐 하는 거야? 달라붙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수용체와 결합한 다음에 숙주세포를 인식하고 자, 그럼 거기 갈게요. 여기다 쓸까요? 아니,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쓸게. 숙주세포를 인식해요.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바이러스 달라붙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헤마글루틴의 역할이 뭐야? 수용체와 결합해 그 다음에 숙주세포를 인식하고 바이러스와 달라붙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헤마글루티닌. 아, 그러면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달라붙게 한다는 게 특징이겠구나. 자, 그런데 원래 숙주세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 수용체의 물질이 달라붙으면, 그러니까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이런 뜻이겠죠. 뭔가가 들어오면 세포막을 구형으로 접어서 물질을 감싼대.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숙주세포의 역할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얘 뭐 하나 봤더니 세포막을 구형으로 접어서 물질을 감싼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침투를 하잖아요. 침투를 하면 그 결과 뭐 하냐면 얘는 물질을 감싸. 그러면 그 물질을 감싸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부로 끌어들인대요.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내부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산성 물질과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한대. 아, 그러면 침투했어, 물질을 감싸,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분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분해할 때 뭘 이용한다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산성 물질과 효소. 우리 아까 산성 물질 읽었었어, 앞에서, 그지? 자, 여기 사이에 산성 물질과 그 다음에 효소라는 걸 이용해서 분해한다. 이게 일반적인 숙주세포의 특징이다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 이용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했다. 침투 어딨지? 요거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침투한 과정이 어디냐면 아마도 여기네, 여기. 요거. 됐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요 단계에 대한 예라는 건데 얘 어떻게 침투한 거야? 원래 숙주세포라는 거는 뭔가가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 세포막을 이렇게 딱 감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싸는 거야? 감싸서 요 안에서 산성물질을 막 배출한 다음에 녹여서 없애버리려고. 그게 이 숙주세포의 특징인가 봐.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왔어? 감싸서 이렇게 안을 거 아니야? 그럼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날 감싸줘? 어머, 너무 고마운데? 날 감싸주다니? 오케이, 땡큐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바이러스와 숙주세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숙주세포는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조만간 녹여줄게. 오케이, 산성물질 나간다. 너 이제 녹는다. 이거고 바이러스는 생각이 좀 달라요. 밑에 볼까요? 하지만 뒤에 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세포가 분비하는 산성물질에 의해 유전물질이 오히려 뭐 돼요? 활성화가 돼. 여기서부터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숙주세포는 분명히 왜 끌어들였지? 녹여서 없애버리려고.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산성물질을 오히려 더 좋아해. 더 활성화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얘의 의도였는데 이렇게 물질을 감싸서 산성물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분비되는 순간 요거에 대해서 인플루엔자가 더 좋아해. 그죠? 얘 때문에 인플루엔자, 줄일게요 그냥.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얘가 오히려 뭐가 돼요?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대박 반전이지. 없애버리려고 품었는데 얘는 산성물질을 분비해 산성에 녹여버리려고 했는데 그걸 좋아해. 산성, 산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얘가 녹아 들어가는 거죠. 아니,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되어서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들은 마음껏 숙주세포의 자원을 이용해 스스로를 뭐 한대요? 복제한대요. 자, 아까 우리 바이러스 단계가 뭐였냐면 침투한 다음에 증식하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증식한다,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야? 복제,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주세포가 복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 이들은 다른 숙주로 뭐해? 이동하게 돼요. 자, 이동은 여기 있는 건 탈출이겠네. 얘는 이제 탈출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침투, 증식, 탈출을 겪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도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어떻게 침투하나 봤더니 헤마글루티닌이라는 애가 바이러스에 붙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숙주세포가 이것들을 인식해서 바이러스를 달라붙게 하는 게 바로 얘의 특징인 건데 요놈의 숙주세포가 일단 이상한 물질이 들어와? 그러면 딴 데로 가지 못하게 일단 감싸서 산성물질로 녹여버리려고 했는데 녹여버리려고 산성을 내뿜자 요 안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나는 오히려 산성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먹고 계속 증식,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이 복제가 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여기를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 바이러스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또 반전이야. 숙주세포에 들어올 때는 유용했던 헤마글루티닌. 자, 헤마글루티닌의 특징은 아까 뭐였냐면 접착체 역할이었잖아. 얘의 특징은 달라붙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붙게 만든 얘가 숙주세포의 세포막에 달라붙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떠나는 것을 방해해. 왜? 얘는 달라붙게 만드는 거니까. 얘는 접착의 효과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잘 붙어 있도록 만들어줘서 붙어서 증식을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너무 포화 상태니까 너무 많아 여기에 바이러스가. 이젠 좀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여전히 이 헤마글루티닌은 붙잡는 성격만 있으니까 오히려 못 떠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럼 큰일 났잖아. 그래서 밑에 이때 뉴라미니다제는 숙주세포의 세포막과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티닌을 끊어버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능인데 헤마글루틴이 이런 기능을 했다면 자 2번이에요. 이번엔 두 번째 뉴라미니다제라고 하는 얘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딱 봤더니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티닌과 세포막 그러면 줄여서 쓸게요 선생님이 세포막과 그 다음에 헤마글루티닌 해티로 할게요. 헤마글루티닌 사이에 뭐 해요? 요 사이에 결합을 끊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뉴라미니다제. 쉽게 말하면 얘는 풀이라고 본다면 이게 인문학적 선생님이 이제 문과 쪽이라서 문과 쪽을 생각하면 얘는 일종의 풀 같은 거. 그리고 얘는 그 풀을 이제 좀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약간 그 아세톤 같은 그런 느낌? 여기는 이제 붙이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이제 떨어뜨리는 느낌인 거니까. 그래서 끊어서 바이러스가 자유롭게 숙주세포를 찾아 떠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럼 정리 간단하죠? 자, 일단 바이러스라는 게 몸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들어오면 헤마글루틴이라는 애가 얘를 숙주세포, 그러니까 수용체와 결합한 다음에 그 숙주세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잘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풀 역할을 하는 게 헤마글루티닌이었어. 그래서 잘 붙어 있어. 그때 이제 숙주세포가 산성물질을 내뿜어서 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얘는 증식을 하게 돼. 그래서 많이 번졌는데 이젠 떠나고 싶은데 여전히 이 헤마글루티닌이 안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이 뉴라미니다제를 분비시켜서 분비시킨다는 말 맞나? 바이러스 안에 있는 단백질, 얘가 이제 작용을 해서 얘가 이제 이걸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녕 하고 떠나는 거야. 그럼 딴 데 가서 또 이런 일을 벌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 첫 번째가 써 있는 거고요.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라는 당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기능이 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문제 풀 수 있는데 일단 다 읽고 문제 풀게요. 자, 2번 가서 3문 나갑시다. 현재 발견된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는 각각 18종과 11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8개, 얘가 11개가 있다는 거죠.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이들을 각각 1종씩 가진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라는 애가 헤마글루티닌 18개, 그러니까 1번부터 18번까지 있을 거고 뉴라미니다제 1번부터 11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잘 조합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이요. 그러면 헤마글루티닌 1번에 뉴라미니다제 1번이 있을 수 있겠고 1번에 2번, 1번에 3번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 N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 1번 헤마, 그다음 1번 뉴라, 여기는 5번 헤마, 1번 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합한다면 1번 여기가 1일 때 11개, 2일 때 11개 그러면 총 18 곱하기 11개 요 정도의 개수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개수가 있네. 대박인데? 그렇죠? 대충만 곱해봐도 얼마야? 18에다가 18이니까 198개. 198개 정도의 조합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또한 이들 당 단백질의 조합 몇 개? 198개의 이러한 조합들에 따라서 독성과 전염성뿐만 아니라 백신의 종류도 달라진다. 얘들아 그러니까 종류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백신도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을 딱 뭐 예를 들어 만능 백신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종류가 198개가 나오면 이걸 다 치료할 수 있는 만능이 필요하잖아.
있을까 좀 싶어요. 자, 주제요. 당 단백질의 조합에 따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총 198개로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락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지닌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특징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특징을 정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 끊어볼게요. 자, 지금 하나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첫 번째 특징 끝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유전 물질인 RNA가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고 8개. 자, 숫자나 무조건 체크하세요. RNA가 8개로 분절되어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담고 있다. 와우.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뭔가 봤더니 자, 2번이에요. 2 이렇게 쓸게요. RNA가 총 몇 개로? 얘가 8개로 분절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대. 요게 지금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 두 번째가 8개로 끊어지고 그 8개가 제각각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안에 되게 다양한 유전자들이 들어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다양하다는 거는 이걸 치료하려면 그 제각각을 다 뭔가 좀 잡아낼 수 있는 게 필요할 텐데.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유전 물질이 세포 안에 유입이 되면, 즉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핵 안으로 들어가 숙주세포의 mRNA에 달라붙어 복제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들어왔어. 유입되면 침투겠네요. 우리 침투, 요거 침투. 그 다음 달라붙어 복제, 이게 증식이겠네요. 그죠? 증식, 복제. 이때 바이러스의 RNA를 복제한 효소는 오류를 교정하는 능력이 없대요. 자,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일단 오류 교정한 능력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복제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제하는 효소가 아까 복제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거든요. 이 산성 물질과 이 효소가 작용을 할 때 원래는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쟤는 분해가 안 되고 오히려 복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오류 교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 교정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교정 능력이 없어. 자, 원래 RNA는 DNA에 비해 불안정하다고 얘기해요. 불안정하니까 뭔가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겠는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여기 이게 결과겠네요. 인과관계. 복제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첫 번째 오류 교정이 잘 안 되는데 두 번째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태야. 그죠? 심각한 거네.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 오류가 교정이 안 돼. 이거 완전 심각한 문제 아니야? 그래서 오류가 생겼을 때 교정도 되지 않고 발생 높아? 그러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변이가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RNA가 8개로 분절돼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RNA라는 거의 특징을 보니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이 RNA라는 것들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RNA 복제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RNA의 기본 특성이 오류를 교정한 능력도 없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가 맞냐면 변이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자, RNA가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는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에 들어있는 요 RNA라는 놈이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교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류가 나타났는데 가능성이 높은데 교정이 안 돼. 그로 인해서 그러면 변이, 뭔가가 발생한다는 것 같죠? 넘어가요.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경우에는 RNA가 아까 8개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8개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변종. 그러면 변이가 많고 또 하나 변종도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변종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종류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종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동일한 숙주세포의 2종 이상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었다라고 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유전 물질을 복제한 다음에 다시 8개로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종의 RNA 조각들이 뒤섞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제한 다음에 8개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아까 8개로 분절된다고 했으니까 자 쪼개졌는데 이것들이 또 다른 종의 RNA 조각들이 막 뒤죽박죽 섞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막 섞여. 그러면 얘가 얘랑 뭐가 섞인 거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완벽하게 예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어떤 식으로
변종되고 변이 될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주제는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 두 번째인데 8개로 분절된 RNA. 그럼 여러분 이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 치더라도 국어 시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특징은 RNA에 있는 거고요. 그 RNA라고 하는 것은 오류 교정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복제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로 인해서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변종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이런 가능성 속에서 얘가 복제한 뒤에 8개로 나눠지는 과정 속에 막 서로서로 막 섞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눠졌어. 그럼 제각각 수습하기 힘든 상황 속에 또 걔네끼리 막 또 뒤섞여. 그러면 어떤 조합으로 섞인 거지를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려면 뭐랑 뭐가 섞였고 어떻게 분해가 되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 다 했잖아요. 일단 본문 다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도 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한테 좀 더 보기 좋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은, 이 글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와라. 당 단백질이었던 헤마글루타닌과, 헤마글루타닌인가? 헤마글루티닌인데? 이런, 잘못 썼다. 티닌이에요.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라는 것들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8개로 분절된 뒤에 이 RNA라는 것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자, 왼쪽 보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였어? 침투.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한 후 증식해서 탈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고요. 자, 첫 번째 그 헤마글루티닌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스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그때 요 숙주세포라는 것들이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죠. 수용체와 물질이 그러니까 수용체 물질이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물질을 감싼 다음에 내부로 이렇게 품어요. 누가요? 숙주세포가요. 그리고 나서 산성물질과 효소가 물질을 분해하려고 해. 요게 바로 이 숙주세포의 기능이었어. 그치? 근데 문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바이러스 이상하다 말이죠. 그죠? 요거 지워야겠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 감싸서 산성물질로 녹여버리려고 했더니 이 산성물질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가 돼서 복제가 일어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숙주세포가 물질 감싼 뒤 물질 이렇게 감싸서 없애버리려고 감싸잖아. 이 감싸는 과정 속에서 침투가 발생하게 되고 들어온 다음에 산성물질을 내뿜으니까 그걸 오히려 조화해서 활성화, 증식, 복제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포화 상태니까 도망가고 싶어. 탈출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탈출하려고 했더니 이 헤마글루티닌이 떠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야. 접착제 역할 때문에.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게 뉴라미니다제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세포막과 헤마글루티닌 사이의 결합을 끊는 역할을 바로 뉴라미니다제가 해서 떠나게 만들어주더라. 여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RNA로 분절된 RNA래. 8개로 분절된 RNA. 자, 유전물질이 세포 안에 유입되게 되면 숙주세포의 RNA부터 복제를 하게 되는데 이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효소가 작용해 복제하게 되면 오류 교정할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오류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 RNA가 기본적으로 DNA에 비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교정 능력이 없는데 확률이 높아?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변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써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 동시에 아까 2개 이상의 동시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복제한 다음에 8개 조각으로 나눠졌어. 근데 서로 다른 종의 DNA 조각이 서로 뒤섞일 수가 있어. 그로 인해 변종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그럼 되게 다양한 변종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변종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완벽한 백신은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숙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성물질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죠? 들어왔어. 분해를 시키려고 산성을 내뿜었어. 근데 오히려 좋아해. 그래서 활성화된다는 말, 맞는 말. 2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침투하는 과정에서 헤마글루티닌이 숙주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해. 얘는 아까 세포막 파괴한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얘는 뭐 했지? 아까,
바이러스를 달라붙게 만들어준다며. 그럼 답은 무조건 2번이다. 그죠? 너무 쉽네. 3번. A형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된 변종.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여러 개가 여기 여러 개가 뒤섞여서 변종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그다음 4번. A형의 변이가 잦은 이유는 구조가 불안정해서 오류가 교정되기. 아까 써있네. 불안정해서 오류가 교정이 안 돼. 이로 인해 변이 발생한다. 아까 썼으니까. 5번째. 헤마글루틴인과 유라미니 다제 조합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 종류는 18 곱하기 11. 우리 아까 했네요. 그죠? 다 했다. 자, 2번 갑시다. 윗글바탕으로 보기 A. 타미플루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타미플루는 직접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들이 1차로 침입한 숙주세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그러니까 딱 들어왔어. 그 다음에 침투했잖아. 그죠? 침입은 침투죠. 침투한 다음에 증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옆으로 탈출, 떠나갈 건데 그 탈출을 막는 거야. 그럼 탈출을 막으려면 우리 아까 여기서 탈출을 방지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탈출할 때 뭐 쓴다 그랬지? 원래 탈출이 잘 안 됐어. 헤마글루티닌. 얘 때문에 탈출이 안 됐는데 우리 본문에서 읽었을 때 이걸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까 뭘 썼냐면 여기 있는 유라미니 다아제, 그치? 그러니까 요게 유라미니 다아제가 탈출을 도와줬잖아. 그럼 탈출을 방지하는 것이 타미플루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이 유라미니 다아제가 있으면 탈출시켜버리니까, 탈출을 얘를 도와주니까 얘를 싹 없애버리면 탈출 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답에는 타미플루가 어떤 거 역할을 하지? 유라미니 다아제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거다. 1번. RNA가 복제하는 것을 방해한다? RNA 그러니까 복제된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 자체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나 아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2번째, 숙주세포의 세포막과 헤마글루틴인 사이의 결합을 끊는 역할을 하는군. 얘들아, 요 헤마글루틴인과 이거 사이에 끊는 역할을 하는 건 뭐지? 그게 바로 유라미니 다아제잖아. 유라미니 다아제가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타미플루야? 타미플루는 유라미니 다아제를 분비하는 거를 막아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3번째, 2번도 안 되겠네요. 다음 3번이요. 숙주세포 내에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수를 감소. A형의 수를 감소? 일단 바이러스는 들어오면 증식을 할 건데 이거를 감소시킨다? 포인트는 증식하고 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수를 줄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다음 4번째요. 유라미니 다아제를 저해는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감소시키는 건 이걸 감소시켜서 헤마글루티닌이 세포막에 떨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접착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제일 적절하지 않겠니? 답은 4번이겠다. 5번. 헤마글루티닌과 유라미니 다아제 조합을 방해해서, 얘들아, 얘와 얘의 조합을 방해한다고 얘기했어. 물론 유라미니 다아제를 못 나오게, 얘네들이 좀 분비가 안 되게 얘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숙주세포니까 요 안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헤마글루티닌과 유라미니 다아제는 결합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결합한 상태에서 숙주세포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조합을 방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뭐 방해하는 거 되지? 아까 얘기했던 유라미니 다아제의 역할은 세포막과 헤마글루티닌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려고 할 때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는 유라미니 다아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타미플루가 얘네들을 방해한다? 이미 들어올 때 결합된 애들을 뭐 어떻게 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정리 여기까지 끝. 다 했네요. 자, 오늘 선생님이 지금 과학지문, 이게 정확히 말하면 과학지문인데 과학지문에서 생명과학에 관한 지문을 하나 이제 해드린 거예요. 과학지문의 특징. 무조건 오른쪽 이렇게 필기를 해가시면서 정리해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정리를 하라고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 섞여요. 아까 맨 마지막에 RNA가 막 섞인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막 섞여서 문제를 푸는데 아까 그놈이 그놈 같고 아까 해마 어디 나왔지? 해마 막 이제 찾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가시면 문제 푸는 게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시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 문제를 빠르게,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여러분이 당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지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정도 안에서는 여러분 문제 뭐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들이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생명과학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까지 더 추가적으로 알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번 시험 공부할 때는 딱 요만큼만 이해하시면 된다.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아파, 인플루엔자, 감기, 요 감기에 대한 이야기 알았죠? 자,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지문 본 다음에 이해가 안 갔다 싶은 것들은 돌려보시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독서 지문 다 찍었고요. 마지막 남은 건 표준어,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에 대한 올림포스 교재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찍을까 말까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